네, 이슈 토론입니다. 7시 34분 30초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간사 안영환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박용진 전 대변인, 그냥 대변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그래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네. 여기저기 출연하시느냐고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예. 내일까지 일단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획정위원회로 넘겨야 되는데, 네네. 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지만은,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룰을 만드는 것. 네. 지금 현재 법대로라면은, 네네. 선거 획정위원회에 일단 8월 13일까지 기초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네.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그렇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0월 13일까지 네네. 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년 4월 13일. 네. 네. 그런데 게임의 룰 자체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선수를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8월 13일에 제출해야 될, 네네. 내야 될 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다가는 말입니다. 네. 또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과거 선거 획정위원회 이런 게 열리면은 선거 한-두 달 전까지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현재의 인구차 2대1 네네. 규정에 따라서 선거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네.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요원하고 국회가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참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아마 중앙선거위의 사무총장이 맡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됐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넘겨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신명순 교수가 위원장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길기도 해요. 이게 넘어왔는데 지역구 의원이 지금 246인데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두고 현재 비례 54석을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권역별로 나눠서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배분하자, 이런 걸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영환 박용진 전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안 대변인이 말씀 많이 예.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의석수가 늘어날까봐, 국회의원 의원수가 늘어날까봐 걱정하잖아요. 네,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세비 막 주느냐 뭐 이러면서. 없애도 시원치 않은데 맞아요. 들린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 54석을 인구 비례로 네. 전국 6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거기에 배분하기로 한다면, 네. 선관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여야가 지금 대충 분위기가 네. 거기로는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합의하게 되면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견과 관련해서도 네. 야당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방안을 도입하는 걸로. 네. 다만 의무화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영환 대변인,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전제는 네. 어떤 선거 방법 또는 어떤 선거구조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네. 단지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선택의 문제지요. 네네. 지금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한다면 크게 명부형과 병립형이 있습니다. 네. 명부형은 독일형을 말하는 거고요. 네. 병립형이 일본형을 말하는 건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의 기본 틀은 독일형 명부형이었죠. 네. 독일형 명부형을 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거의 한 100명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명을 비례하려면은 현역 지역 300명인 현역 의원수를 유지한다고 전제한다면은 네. 지역 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현역 의원들 반발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비례대표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부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하, 네. 현재 비례대표들은 전문성 또는 뭐 이른바 정치적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네.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발언권을 네. 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네네.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 한다면은 이게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을 사 올려 보내는 네. 지역 현재 한국 정치 문제인 지역성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네. 비례대표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무조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이게 불리하니까 찬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다당제로 가야 되는가 양당제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까지 곁들인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54석을 준다면 다당제 문제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 비례대표 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소수당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막힙니다. 네. 결국 이것도 양당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역성 타파에서 큰 기여를 못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문제 어떻게 할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절대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뭐가 옳다 틀리다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정치는 네. 항상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네.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용진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는 뭐 국민공천제라고 그러셨던가 이거를 네. 받아들이면서 이 방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타협점이 거기서 형성되겠구나라고 하는 네. 예측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정치학자나 교수들이 얘기하는 네. 기본이 뭐냐면 독일형이에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거든요. 근데 많이 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국민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이 인원수를 늘리는 거, 의석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피해서 비례대표제 취지는 도입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절대 안 된다. 뭐 세비 깎자 뭐 여러 가지 국민들 정서가 그러는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사태랄까 두 의원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좀 성폭행범 뭐 이렇게 고발됐던 심학봉 의원인가요?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세비 20일이면 딱딱 받아가고 이래도 되느냐? 그런 거와 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이분은 엊그제 탈당해서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어물쩍어물쩍 방탄국에 가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네. 뭐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 현재 탈당을 했습니다. 둘 다 탈당했어요, 두 사람 다. 네, 그러니까 출당을 하기 전에 탈당을 먼저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회 아마 곧 윤리특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 가운데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네. 그런 안이 올라온다면은 새누리당도 그에 대해서 뭐 인정에 휩쓸지 않고 네. 뭐 당당히 표결에 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르겠지만은 네. 아마도 저는 이번 사안은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의원들 판단하려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어떤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현재 네. 국회에 어제 구속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모레가 14일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종구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 특권입니다. 체포 특권도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고 네네.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받은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0건 이상으로. 3억 5천 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번 기회에 야당 이번에 자주 보호하는 듯한 박기춘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됩니다. 또 네.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72시간이 지나면 무산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아니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두 네. 분의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총을 이제 끝내면서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심사숙고 하겠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까지 이제 발언을 해놨으니까 네. 저는 오늘 안에 아마 그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린 원칙적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길게 보면 의원직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뭐 국정원 해킹 논란, 뭐 국정조사에서 성원장 리스트하고 이런 거를 하자 새정치 쪽에서 얘기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미적미적하고 결국은 딜을 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돼서 안건 상정하는 게 옳은 것이냐 국민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다 이 말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네. 그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그거하고 이번 그 체포동의안 처리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실 거예요? 저요? 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지뢰 도발, 오랜만에 그 양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방부 분명히 잘못이 있다. 김무성 대표가 책임론을 나왔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윤상현 대통령 정치특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게 정보와 작전의 실패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사고가 나기 전에 BMZ 지역 내에서 북한군들이 좀 이상행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때로 몰려다니다가 빠지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방부 이제 지휘 라인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사고가 있었던 4일 날, 그 다음 날, 그 통일부가 전통을 보내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면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 거 아니냐? 혹은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 안보실에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엇박자로 나갈 수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도발 당하고 또 전통부에서 망신 당하고. 네. 이거를 저는 국회가 잘 좀 짚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영환 대변인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그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냥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라고 한 것을 기사를 좀 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앞뒤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그 문장만 보고 또 기자들한테 세게 말씀했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또 윤상현 의원이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나중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 저한테 어떤 분이 그 문자 하나 보내왔습니다. 네. 때리는 시누이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야당에서 지금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책임론을 들고 이러니까 너무 밉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책임질 사람 결국 책임져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 책임론을 들고 이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은 충분히 듭니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 사건 찾아야겠죠. 우리 안보 태세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북한의 정말 간악한 강교한 저런 그 술책에 의해서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책임질 사람은 내부 찾아내 하니까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지금 만나면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폭풍우가 쳐도 안개가 짙게 끼고 나무가 가려져도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우리가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기 도입 비리에 얽혀 있는 무슨 총장 무슨
해군 무슨 총장 뭐 보훈처장 다 구속됐잖아요. 이 사람들 떼어먹은 돈만 해도 그냥 이거 무기 도입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을 우리 안보 태세를 든든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무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전방에 그런 무기들 모두 예를 들어서 지뢰 탐지기 같은 경우도 비싼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네. 목재 이번에만 북한의 목함 지뢰 같은 것도 발견할 사올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예산을 좀 더 철저히 균형 있게 깨끗이 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 앞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책임자 빨리 이리 와 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책임자를 물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돈 떼먹은 사람들, 책임질 사람들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박용진 대변인, 문재인 대표가 일단 이번에 있는 김하사를 찾아갔어요. 그렇죠? 네.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쪽이신가 보죠?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북에 대한 규탄 성명은 즉각 발표를 했고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 쪽에서.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아, 그랬나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1, 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한국 전쟁 이후에 유일하게 정규군 간에 붙었던 그 두 번의 전투에서 즉각 대응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의 초토화 시켰던 일방적인 승리였거든요. 그 두 번 다. 제1연평해전이 그렇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근데 교전 수칙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하고 우리 측 피해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해보면 북측이 피해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방부에서도 1, 2차 연평해전은 다 이제 우리의 승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군사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튼튼한 안보 위에 햇볕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초밖에 없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또 야당에서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북한이 더 이상 나서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남 갈등입니다. 이번에 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 못합니다. 과거에 천안함 때 야당에서 미적거리니까 북한에서 이것 봐라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천안함 때는 도대체 천안함 때는 그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보복을 못했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좀 그렇습니다. 야당 협조 앞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슈토론 안영환 전 대변인, 박용진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7시 53분입니다.